안녕하세요. 엔젤타로의 엔젤입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봄이 된 것 같아요. 낮엔 덥더라고요. 이렇게 좋은 봄날, 하루하루 잘 지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단기 운세를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7일 후에 일어날 일인데요. 오늘 리딩은 주간 운세로 활용하셔도 좋고, 중요한 일 앞두고 계신다면 지침으로 삼아 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 카드를 뽑기 전에 여러분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 가질 텐데요. 집중을 하고 카드를 뽑으면 정확도가 꽤 높습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넘어가시길 추천드릴게요. 그럼 시간 드릴게요. 네, 집중해 보셨죠? 그럼 카드 섞어 볼게요. 네, 다 고르셨죠? 그럼 순서 공개할게요. 1번, 2번, 4번, 3번. 일 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금성의 열정 카드를 골라주셨네요.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7일 안에 집중해야 하는 거, 중요한 일, 이런 걸 뽑아본 카드인데요. 뒤집어 볼게요. 오, 힐링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치유, 뭐 회복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카드는 나를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라는 특징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치유시키고 회복시킨다라는 것도 돼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치유 능력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특히나 예술이나 운동 등을 활용해서 내 안에 쌓여있는 독성을 제거하고 에너지를 정화하고 비워내는 작업을 추천하고 있고요. 또 타인에게도 마찬가지죠. 휴대폰을 잠시 꺼두는 거 또는 아픈 곳을 치료하거나 치료해 주는 거, 또 주변을 정리하거나 정리해 주는 것 등으로 치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7일이죠? 7일 동안 우리 여러분의 치유가 어떻게 좀 발현이 되는지 흐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아하. 그러네요. 자, 우리 여러분, 외부에서 많은 자극이 지금 나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주변 상황에 일단 악마 카드가 제 눈을 확 사로잡았어요. 이럴 때에는, 아, 회사에서 저 진짜 짜증나요. 이런 경우 있고, 또는 연인 간에 서로 싸울 일이 많다던가, 안 맞는 부분이 요즘에 많아요 하는 분들도 좀 계실 거고요. 또는 아, 특정 누군가가 진짜 거슬려요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요즘에는 워낙 많은 부분, SNS나 유튜브나 또는 실제로 친구나 지인과 같이 함께하는 인간관계에서도 참 이렇게 배려심 없는 그런 분들이 많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바쁘다 보니까 굳이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주지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은데 하여간 여러분이 주변 상황으로부터 많은 자극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우리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은 잘 유지하고 마음의 균형을 잘 잡고 계시거든요. 주변에 막 파도가 치더라도 내가 꿋꿋이 지금 내가 들고 있는 많은 책무들, 보여줘야 하는 그런 결과들 보여주려고 무던히도 집중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는 외부의 자극을 최소화하는 거,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소화할 수 있다면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휴대폰 끄기 이런 거 있었죠. 업무 시간 외에는 핸드폰을 좀 꺼둔다던가 또는 불필요한 언쟁이나 논쟁을 하지 않는다던가 아, 내가 억울한 일, 뭔가 분통 터지는 일이 있어도 그걸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더 거기에 매몰되기보다는 아, 그래. 너는 말해라. 난 안 들린다. 난 내 할 일에 집중한다. 하면서 어떤 원천 차단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이 7일간에는 길하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여러분의 속마음에는 이번에 완즈가 떠서 사실 다음 수를 계획하기도 하지만 그 계획에 있어서 누군가와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나누고 다른 입장도 한번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 주장만 할 수 없는 시기이기도 해요. 또는 내가 다루고 있는 일이 두 가지 정도 되니까 그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다뤄내기 위해서는 내가 한 템포 좀 멈춰서 염두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신중하게 염두하고 의견을 조율하고 나누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나를 열받게 하거나 자극하는 요소 때문에 균형을 잘 잡고 있던 이 일을 그 순간에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감정에 취약해지기 너무 쉬운 시기인 만큼 최대한 건강한 거 먹고 밤에 잠을 일찍 잔다던가 왜냐면 잠을 잘 못 자면 사람이 또 예민해지기도 하고 또 내 계획대로 진행이 좀 순조롭게 되지 않으면 또 거기에서도 또 스트레스가 쌓여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도록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계획만 꾸려서 그거라도 잘 이행하는 그러면서 자기 신뢰를 놓치지 않는 그런 중심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결론 카드에도요. 9번의 소주가 나왔는데 우리 여러분은 앞날을 예견하는 그런 직관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의 일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한 가지의 큰 자극이 나에게 주어지면 그 한 가지의 일을 일시적으로 보지 않고 그 일로 인해서 파생될 다양한 변수에 대해서 또는 앞날에 대해서 막 계속 그려보시느라 밤잠을 또 설칠 수도 있고 계속 머릿속으로 떠올려보는 상상해보는 그런 습관이 있으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일주일 안에만큼은 너무 하나를 붙들고 여러 가지 막 생각할 필요가 없대요. 그저 이해심. 그냥 그래, 내가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 줄게 하는 그런 봉사심? 또 그런 거에 내가 시간이나 에너지를 할애하지 않겠다 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나를 치유하고 돌보겠다 하는 그런 강단, 다짐, 유연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현재도 균형 잘 잡고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잘 떼고 계시거든요. 그대로만 가자. 너무 멀리까지 일부러 걱정을 만들어내진 말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너무 해야 할 일과 주의할 일이 명확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뽑아볼게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입니다. 오, 자, 좋습니다. 우선은 내가 가야 할 방향에서는 페이지에 소즈가 나왔는데요. 페이지의 소즈는 초심이죠. 그쵸? 모든 상황에도 다 배울 것들이 있나니 하면서 낮은 자세로 상황을 대하는 걸 나타내요.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거나 공부하거나 여러 가지 호기심을 놓치지 않고 모든 순간이 나를 성장시킨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검 하나를 두고 아슬아슬하게 뒤꿈치를 들고 걷고 있잖아요. 근데 또 책까지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 한 발 얼마나 신중하게 내디딜까요? 그쵸? 이러한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여러분이 지금도 신중한 편이에요. 굉장히 진중하고 신중하게 상황을 대하고 계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 생기는 스트레스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악마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일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워낙 자극적인 것들이 많잖아요. 담배, 술, 또는 너무 잦은 모임이라던가 불필요한 인간관계라던가 어떤 집착을 하게 되는 관념이나 대상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나오는데요. 그런 대상에 내가 무방비로 당하지 않으려면 또는 유혹에 깊이 빠지지 않으려면 아주 기본부터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사람이 너무 빡빡해도 문제지만 너무 유연해도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기준들 또는 그러한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주변 때문에 여러분의 신조 또는 방식, 가치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초심, 기본부터 잘 하자. 준비하고 집중하는 태도를 잃지 말자. 이렇게 강조 드릴게요. 그리고 퀸의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주의점으로 나왔는데요. 이 퀸의 펜타클은 돈이 많이 나갈 때 나오기도 합니다. 씀씀이가 조금 커질 때 또는 재테크에 대한 속성도 있어서 뭔가 내가 가진 것들을 잘 관리하고 불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많아질 때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보니 일주일 안으로는 뭔가 다시 재투자를 한다거나 또는 금전적인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결정을 한다거나 나의 다양한 스트레스를 돈으로 너무 많이 풀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막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진짜 짜증나서 돈 많이 벌어야지 하면서 부업을 알아본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합니다. 차라리 자기 개발하는 데, 나를 개발하는 데에 에너지를 쓰지 그 스트레스를 푸는 데에 에너지를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자, 우리 여러분 정말 힐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옴만이 밤매옴. 네. 여러분의 넓은 아량이 필요한 일주일인 만큼 스스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시간 필히 가지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뽑아볼게요. 아하. 자, 여러분. 너무 찰떡인 카드가 나왔어요. The Fates라는 운명, 업보, 이런 의미가 있는 카드입니다.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은 운명임을 받아들이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고요. 내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거나 그들을 바꾸려고 하면 이건 불가능이에요. 그대로의 모습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운명입니다. 그게 좋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자, 우선은 여러분을 자극시키는 많은 요소들, 외부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래, 쟤네들도 뭔가 어떤 일이 있겠지. 그래, 쟤네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지. 하면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일종의 하심이죠. 내려놓음. 그리고 내가 유혹에 빠진 것들 있죠. 내가 좀 건강에 나쁜 음식을 많이 먹는다던가,
밤에 잠을 안 자고 내가 하고 싶은 게임 마음껏 한다던가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뭐 다른 데에 좀 한눈이 많이 팔린다던가 이런 것들은 아, 그래. 나도 한낱 인간이니까 이런 데도 있는 법이지. 그러면 이걸 인위적으로라도 좀 차단을 해 봐야겠다. 그게 또 받아들임이거든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방어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지. 나 해도 되지 뭐. 나 낮에 열심히 보냈으니까 이거 보상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쵸? 자, 우리 여러분. 7일간은 힘을 내기보다는 힘을 빼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응원 드리면서요. 1번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2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은 새 가족을 골라주셨네요. 아.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일주일 안에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일, 중요한 일에 대해서 뽑아본 카드예요. 뒤집어 볼게요. 오, surrender 이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항복, 신성에게 내맡겨라 이런 키워드가 있는 카드인데요. 자, 우리 여러분은요. 일주일간 놓아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놓아줌이라는 건 뭔가 그득그득 잡으려고 노력을 하고 욕심을 내고 나의 어떤 야심이나 욕망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될 일은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현재 삶의 평화를 이루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주일이라고 합니다. 참, 이게 너무 들을 때는 당연하지.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사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너무 감사할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순간순간 쉽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인간인지라 너무 당연해진 것들이 많죠. 자, 일주일간 흐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죠. 음, 네. 자, 우선은 우리 여러분은 직관력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그쵸? 직관력도 좋고 뭔가 눈치도 빠르시고 주변의 변화를 빨리빨리 감지하는 능력 또한 좀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런 내맡김, 아, 될 일은 되겠지. 그래. 지금 이 삶도 참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런 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아마 단번에 이해를 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에 9번의 컵 카드가 떴는데요. 이미 우리 여러분은 어떤 만족할 만한 기준선 안에 살고 계세요. 그게 직업적인 부분이든 또는 나의 심리적인 부분이든 일상에서의 한 부분이 되었든 무언가 내 삶에 감사할 거, 만족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감사함, 만족감을 넘어서는 어떤 도전의식 또한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닐 거야. 조금 더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겠지. 조금 더 남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더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확실한 무언가가 또 있을 거야 하면서 마음 한켠에 염두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 surrender 카드에서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무언가 원해서 욕망해서 일이 일어나게끔 만드는 일, 그 일이 잘 되게 만드는 일은 너의 몫이 아니야. 그 일이 그냥 일어나게 벌어지게 만드는 것은 신의 몫이야. 너는 그걸 그냥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역할을 할 뿐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반대의 마음을 먹고 있으니 아, 좀 더 내가 이룰 수 있는 게 없나? 지금 좀 더 욕심을 내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만이라도 지금의 야심, 욕심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이제껏 내가 잘 해왔던 것을 좀 더 신뢰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하시는 일 또한
잘 만들어져 가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템퍼런스 카드가 주변 운으로 떴거든요. 이 템퍼런스는 중용이에요. 그러니까 더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는 그 적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멀리 나아가는 속성이 있거든요. 물론 이게 일주일에 7일간의 운세를 보는 거라서 평생 이런 중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의 적절한 온도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단정 짓지는 못할지언정 이 7일 내로는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건 또는 뭐 행복했던, 만족했던 어떤 일상이건 깨질 일이 없으니 너무 걱정도 하지 말고 너무 욕심도 내지 말자. 계속 강조드립니다. 지금도 너무 적절한 온도를 유지하고 잘 나아가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이 9개의 컵을 나란히 세워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하나 마음을 들인, 공을 들인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9번이나 된다고 하니까. 이 9라는 수는 이 타로 카드나 수비학에서 완성수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한 분야나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완성도가 꽤 높은 상황이고 또는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꽤나 높은 차원의 수준에 도달해 있다라고 볼 수 있으니 너무 마음을 좀 조급하게 먹지 않으셔도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또 반대로 그 잘한 일에도 함정이 있지 않았을까? 나를 의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실 수도 있어요. 내가 밟아왔던 길이 온전히 내가 건강한 길이었을까?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것들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일어나게 하는 일은 내 몫이 아니라고요. 신의 몫이라고요. 그 일이 일어난 데에는 그럼 신의 의도가 있었겠죠. 그 일이 일어나게 함으로써 나에게 어떤 성찰, 통찰을 할 수 있는 힘을 준 거겠죠. 그러니 현재의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운용해 나가시고 일주일 안에는 그것에 온전히 신경 쓰고 유지만 하더라도 충분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좀 편안하게 내버려 두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조언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펼쳐볼까요? 와우. 너무 멋진 카드가 나왔는데 우리 여러분에게 필요한 태도나 가야 할 방향에서는 더 월드, 세계관 카드가 나왔네요. 이 더 월드 카드는요. 메이저 카드, 타로 카드를 구성하는 메이저 카드라는 요소에서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 여정의 마지막을 뜻하는 카드이기도 해서 이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아도 돼. 지금도 충분해. 충만해.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카드거든요. 우리가 더 욕망하게 되는 이유에는 자기 보호에 대한 그런 욕망의 발현이라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나를 방어하고 무언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권한을 막 가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더 월드에서는 이 사방의 신들이 너를 이루고 있는 모든 삶이 너를 보호해 주고 있어. 이미 너를 보호하고 있고 잘 짜여져 있으니 그걸 믿고 그냥 그 안에서 마음껏 유영해. 온전히 즐겨.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쩌면 지금의 틀을 크게 깨트리지 않아도 좋다라는 안심의 메시지, 격려의 메시지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때까지 만족해왔던 틀을 좀 깨고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남들과 다른 수준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마음 안의 욕망은 이번 한 주만큼은 좀 내려놔도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도 충분하다. 너의 세계관을 믿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주의점입니다. 행맨이 나왔네요.
거의 정반대의 카드라고도 볼 수 있는데 둘 다 3이라는 수로 통하는 카드이기도 해요. 이 3이라는 수는 확장, 진보, 성장, 양육 이런 자기계발적인 요소를 담고 있는 키워드가 많거든요. 어떤 원시 부족은 1, 2, 많다. 이 3이라는 수를 많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 둘, 많다라는 건 더 많이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더 많이 공부하거나 깨닫거나 질문하거나 또 성과를 내거나 발전을 하거나 이런 욕망을 담고 있는 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맨이 나왔다는 건 그 성장을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여 완성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알을 깨고 나가지 않는 이상, 정말 외부에서 깨트리거나 내가 깨고 나가지 않는 이상, 내가 먹은 양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이미 나는 충만한 걸? 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일주일 안으로는 내가 무언가 엄청나게 고심을 해서 희생을 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성과들, 욕심들이 생긴다면 또 한 번 더 내려놓음 하셔라 라고 강조드립니다. 네. 스스로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마시래요. 네. 어떨 때에는 편안해도 괜찮습니다. 일상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할 때가 많아요. 네. 모쪼록 저의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라클 메시지 뽑아볼게요. 자, 여러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좀 들려올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네가 욕심이 나겠지만 욕심을 내지 않아도 네가 정말 기뻐하고 만족할 만한, 감사할 만한 그런 새로운 소식, 이슈들이 들어올 거야. 신은 네가 지금 잘 가고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봐. 내가 그래도 정말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순간들을 선물해 줄 거야 라고 하거든요.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항복하라고 이야기를 했나 봐요. 너는 어차피 안 되니까 항복해. 뭐 이런 의미 아닌 거 아시죠? 신에게 내맡기라는 건 될 일은 다 되게 도와줄게. 이렇게 안심시키는 거니까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계신 거, 감사할 만한 거, 요거 인위적으로라도 더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그 과정에서 또 느끼는 바가 크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우리 2번 여러분 여기까지 할게요. 3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은 설계도면을 뽑아보셨는데요. 자, 이 한 장은요. 7일 안에 일어나는 중요한 일, 내가 집중하면 좋을 일에 대해서 뽑은 카드예요. 뒤집어 볼게요. 오, domestic harmony, 가정의 평화라는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오, 집안을 좀 꾸며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주일 내는 뭐 가족에게 좀 더 특별히, 각별히 신경을 쓰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요. 가정의 평화가 모든 것을 좌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집이 편안해야 바깥일도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일주일 안에는 행복이 이 우리의 가족의 행복이 여러분 손 안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셔라 라는 메시지를 주기도 하고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 물론 우리 가족, 부모님, 자녀, 남편, 아내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현재 나와 같이 일하는 파트너, 회사, 동료들 또는 손님 이런 분들도 이런 가까운 관계들도 가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들과의 화합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연민이 또 필요하고요. 타협하는 마음도 좀 필요하고 헌신하려는 그런 태도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게 꼭 이 관계, 이 가정의 평화를 가져옴을 기억하셔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네. 진짜 어쩔 때는 짠하기도 하고, 그죠? 왜 저러나 싶다가도
가족이니까 이해하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흐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죠. 음, 오, 그러네요. 자, 우리 여러분 속해진 그룹이 있기는 하시네요, 정말. 뭐 학원을 다닌다거나 또는 어떤 모임에 나가는 중이라던가 뭐 조직 생활을 하신다던가 사업을 꾸리신다던가 하시는 등등. 근데 사실 여러분의 모습에 교황이 떴다는 건 이 교황은 뭐 교육기관이라던가 공공기관 이런 것들을 상징할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냐면 그 교회라는 게 옛날에는 그 교육기관이랑 좀 비슷한 개념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교육기관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조율하고 나누고 이런 문화의 장을 만드는 거, 교류하는 거, 그런 장에 있어서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이 주최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입심이 있는 자리에 있다던가 또 중간 역할, 사람과 사람을 잘 이어서 설명을 보충할 수 있는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는 등 그런 역할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마음 한켠에 이 어린아이가 있거든요. 저는 이걸 조금 더 중점적으로 읽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 교황이라는 인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정말 본보기가 되는 웃어른이라고 볼 수 있고 모든 경우의 수,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말에 어떤 맹점을 딱 짚어서 서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접점을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내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나의 주관이나 가치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기반으로 한쪽 편만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좀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 교황에게는 어떤 게 좀 아픔으로 남냐면 맨날 다른 사람 뒤치다꺼리만 해주다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거, 내가 정말 동의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억눌러야 돼. 말할 수가 없어. 나는 어디 가서 내 얘기해? 이렇게 억울해진다라는 거예요. 억눌림이 있는 거죠. 늘 본보기가 돼주고 훌륭한 역할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도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적을 두고 싶지 않아 해요. 아마도 이 일주일 안에 여러분이 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그런 시기가 있을 텐데 문득문득 그냥 나도 대충 그냥 얼버무려 버릴까? 나도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그냥 내버려 둬버릴까? 이런 약간 좀 성숙되지 못한 마인드가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거 불시에 발현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그 억눌린 마음을 제때제때 좀 해소시켜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이게 저는 가정 내에서 많이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집을 좀 정리정돈을 해본다던가, 왜 청소하면서 스트레스 푸시는 분들 계시죠? 또는 가족 구성원들과 같이 좀 좋은 시간을 보낸다던가, 남편이나 와이프한테 이런 소소한 나의 억눌린 얘기를 좀 들어줘 라고 요청을 한다던가, 조언을 구해보는 등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또 일과 가족이 연결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 교황의 의미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 묶여진 어떤 공동체를 상징하기도 하니까 그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서 내가 연민의 마음을 쓰고 정말 헌신하려고 하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여기에서 막 피력을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나만 외로워져요. 왜? 다들 힘들거든요. 다들 본인의 앞날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또는 본인들의 힘듦에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그러한 상황들, 디테일한 어떤 심리까지 잘 알아주기가 좀 어렵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외부로 나가셔서 따로 푸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취미 생활이라던가
또는 소박하게 스스로에게 좀 선물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로 좀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린아이로 심리가 표현이 되면 가장 좋은 건 가성비가 좋아요. 이 스트레스를 푸는데 가성비가 좋거든요. 뭐 별거 아닌데 되게 기분이 좋고 행복해요. 맛있는 거 먹는다던가 정말 재미있는 친구를 만난다던가 전화 통화를 좀 길게 한다던가 하는 등등.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어제 생각이 좀 나는데요. 어제 제가 길을 가는데 그 꽃집 사장님께서 큰 양동이, 큰 다라이라고 하나? 아, 너무 옛날 사람. 양동이 큰 거에다가 꽃을 여러 개를 꽂아 놓고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꽃이라는 걸 잘 사보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려고 하는데, 아, 향기가 제가 못 지나치겠더라고요. 이런 향을 맡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꽃을 몇 다발 사가지고 집에 와서 물병도 없어. 화병도 없어요. 그래서 대충 그 페트병 잘라가지고, 어떻게든 이렇게 꽂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힐링 되더라고요. 마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우리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철이 없거나 성숙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았던 그런 억눌린 에너지가 있다면 어느 한켠에서는 나도 어린아이 같아지는 그것을 좀 허용해주는 그 공간이 필요하긴 해요. 왜 연예인분들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유재석 씨. 그죠? 늘 올바른 그런 이미지가 보여지다 보니까 정말 그 유재석 씨랑 친한 연예인분들이 몇 분 계신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할까? 원래의 성격은 저게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단정하게 차분하게 자기의 성격을 이렇게 잘 누르고 할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다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필요하다면 해야죠. 그쵸? 아무튼 유재석 씨도 철없이 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철없이 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나와 원래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나 동료들한테. 그러니 여러분도 그런 한켠에 공간을 좀 마련해 주셔라 말씀드립니다. 또 일주일 안에는 내가 분별력이 좀 떨어지거나 너무 예민해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면 거기에서 내가 어떤 중책을 맡거나 역할을 맡지 않았다면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조언을 구할 것을 이렇게 암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혼자서만 고심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조언이나 또는 배울 점, 교육이죠. 배울 점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시간을 좀 그쪽에 할애해 보셔도 좋겠다라고 보입니다.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요즘에 그 교육들이 있어요. 자녀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하는지, 집을 어떻게 꾸며야 하는지 이런 것들 너무 많죠. 네. 그런 정보들을 좀 구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들 뽑아볼까요? 음, 그래요. 맞아요. 자, 우선은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입니다. 10번의 소주가 나왔죠. 이제 더 이상 네가 해왔던 방식으로만은 좋아질 수가 없을 거야. 끝이야. 종결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지금 8번의 컵 카드도 같이 나왔어요. 이 8번의 컵은 그래 더 이상 여기서 얻을 건 없지라고 뒤돌아서는 건데 이게 누군가에게는 조직 내에서 내가 할 만큼 다 했을 땐 그때는 그냥 연민의 마음으로 이해해라. 그냥 그들도 그럴 수밖에 없겠지라는 그런 하심?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고요. 또는 내가 인정받고자 했던 뭔가 위로받고 즐겁자고 했던 그런 조직 내에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답이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 욕구는 거기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야. 거기서 더 해볼 만한 게 없어. 끝내. 다른 곳에서. 이제는 네가
좀 해결해 하려고 했던 그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그 즐거움, 행복감, 만족감을 좀 얻어봐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만약에 이 가정의 평화라는 명제, 중요한 이슈를 짚고 가지 않았다면 단지 어떤 자기 계발이 필요한 시기일까라고 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가족이 됐든 어떤 그룹이 됐든 내가 속한 어떤 조직이나 그룹이 됐든 연계된 관계들이 있든 그 관계를 잘 맺는데 화합을 이루는 데에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 다른 접근으로 가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약간 분리가 일어나야 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일과 삶이 분리가 되는? 이제는 좀 내려놓으십시오. 뭔가 내가 해볼 만큼 해봤다 싶을 때에는 그때는 과감하게 내려두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완즈가 주의점으로 나왔는데요. 이 이번의 완즈는 행동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것을 선택할 때 나오거든요. 신중을 기해서 누군가의 의견을 듣거나 수용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은 이미 해볼 대로 해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여기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스트레스를 넘어섰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꾸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거나, 다음 수를 대비한다거나 준비한다거나 이런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좀 단순하게 갈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의 액면가 그대로 봐야지 그 안에 숨어진 의도까지 막 파악하려고 했을 때에는 내가 너무 억눌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요거는 주의하시면 좋겠네요. 네. 왜 그 연예인 분들 보면은 막 길거리 가다가 개그맨 분들 특히나 그냥 그 사람 그 캐릭터 자체로 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노홍철 씨나 뭐 정영돈 씨 같은 경우에는 길 가다가 막 아주 무례한 경우를 많이 당했다 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다 보면 어때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면서 그런 의미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마음이 너무 고달퍼지고 억울해지죠. 그쵸?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 내가 미디어에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익숙해졌나 보다. 그때에는 적당히 이미지가 상하지 않을 정도의 거절을 한다거나 거부 반응을 보인다거나 아, 그건 조금 제가 불편해요 라고 좀 나이스하게 이야기를 한다던가 이런 태도가 좀 필요한 거지. 어떤 개인적인 그런 것들로 받아들이면 너무 힘들겠죠. 그쵸? 자, 우리 여러분에게 필요한 오라클 메시지 뽑아봅니다. 아, 저 문득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러면 가장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족이잖아요. 가장 믿는 사람. 그쵸? 물론 가족들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그래도 나의 속상한 마음, 또 이런 이미지나 뭔가 사회적인 그런 책임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도 가정이니까 이런 것들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To the Sea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공통된 목표 의식만 있다면 그냥 어차피 다 다르게 될 곳이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냥 여기에 주인공은 뭘 하지 않아요. 노를 젓거나 하지 않죠. 그냥 내맡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앉아있되 그 목적지만 명확하다면 잘 도달할 수 있으니 일주일 내에는 그 믿음과 신념이 꺾이지 않도록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가족이라고 한다면 나도 내가 행복해야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라는 생각. 조직이라면 조직 내에서도 내가 좀 편안하고 그래야 또 더 많은 사람을 이해하고 연결 지어주는 거 아니겠어? 하며 또 스스로에게 조금 부담을 덜어주시기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응원 드릴게요. 그럼 3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4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은 열쇠를 골라주셨네요. 오. 자, 이 한 장의 카드는요. 내가 일주일간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까? 뭐가 중요할까? 생각하면서 뽑았어요. 뒤집어 볼게요. 오, health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건강, 뭐 체력 강화, 뭐 이런 그 키워드가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일주일 안에는 체력 증진과 건강에 신경을 쓰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서 건강이라고 한다면 신체적인 거 물론이고요. 정신적인 건강도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로운 습관들을 좀 고치고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들은 다 피하셔라. 이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자, 운동하시나요? 밤에 늦게 주무시는 거 아닌가요? 또는 요즘에 맵고 짜고 달고 뭐 이런 것들 달고 살지 않으세요? 또는 다이어트 고민하고 계세요? 뭔가 몸이 찌뿌둥하신가요? 이런 것들 좀 케어하셔야 될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흐름 보도록 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정신적 건강도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에 SNS나 유튜브를 보더라도 뭔가 이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빠 하는 그런 것도 여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피하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장소에, 특정한 장소에만 가면은 기운이 빠져. 별로야. 기분이 안 좋아. 하는 것도 그것도 좀 피하는 게 좋다. 오, 그렇구나. 우리 여러분 밤잠을 좀 잘 못 주무실 것 같은데요. 수면의 질이 좀 떨어졌다던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쵸. 일단 여러분의 모습에 9번의 소주가 나왔는데요. 이 9번의 소주는 그냥 생각이 많을 때 많이 나와요. 이래서 저래서. 정말 수많은 가정을 막 머릿속에 늘어놓고 하나하나 막 생각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 또는 일어나지도 않을 것 같은 일까지 막 뻗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느라 지금 이 사람도 자려고 누웠는데 밤잠을 막 설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 여러분은 진짜 건강과 직결되는 그 수면의 질을 먼저 챙겨주시는 거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6번의 소주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신 것 같아요. 6번의 소주는 미워도 고와도 가족이지. 미워도 고와도 함께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여기 아직 배를 타고 있어서 아직 한참 가야 돼서 중간에 내리지도 못하고 중간에 안 간다고 하기도 뭐하고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불편과 고생을 감수하는 거다. 이런 심정을 나타내요. 그래서 뭐 회사 생활, 직장인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약간 중도 포기에 대한 그런 욕구들, 유혹들이 막 마음속에 들끓을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 잘 이겨내 보려고 하니 또 내가 섣불리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따라오는 많은 경우의 수들을 생각하려고 하니 복잡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기적인 운의 영향도 있대요. 대운이나 어떤 세운적으로 다소 침체가 일어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또는 외부적인 환경이라고 본다면 시장의 흐름이 좀 이런 상태다라고도 봐서 분별력이 좀 떨어지거나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된다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시기운이 나만 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분별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또 다른 사람 또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시기 또는 어떤 시장 상황이나 운기의 영향을 받는 수밖에 없음을 그걸 또 염두해 두시는 것도 좋겠죠. 네. 보통 달 있죠, 달. 달이 이렇게 피어나는, 보여지는 상현달에 있을 때는 대체적으로 기운들이 나요.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에너지가.
근데 달이 이렇게 점점 지는 그런 하얀달의 기간 동안에는 확실히 좀 우울하거나 다운되는 경향도 있고 내부로 다시 응축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웃풋이 잘 안 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는 내실을 좀 강화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굳이 그걸 이겨내려고 막 안 되는 거 억지로 막 하려다가 이제 사달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내에는 생각도 많고 뭔가 고심도 많고 하기 싫은 마음도 좀 들고 같이 함께 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보거나 내가 해주고도 뭔가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감정적인 기복들에 너무 많은 일희일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잠을 좀 푹 주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결론에는요, 페이지에 완즈가 떴네요. 이거 그렇게 오래가는 운기 아니라고 하거든요. 어찌 보면 개운하는 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갑자기 페이지에 완즈가 뿅 나온 거 보니까 새싹이 움트기 전에 약간의 그런 성장통, 변동수 이런 거 같거든요. 왜 새가 알을 깨고 나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 벽을 뚫고 나가는 데에도 엄청난 고심을 하겠죠. 그쵸? 번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래, 내가 다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함으로 다시 태어나려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런 불안정한 시기를 성숙하게 잘 넘기셔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조언들 뽑아볼게요. 자, 우선은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과 주의할 점으로 뽑았는데요. 가야 할 방향에 7번의 소즈가 나왔네요. 자, 우리 여러분 일주일 안에요. 사소한 변동수가 좀 생길 텐데 그 변동수는 유연하게 그냥 대처해 나가자. 이렇게 보여져요. 이 7번의 소주는 상식을 좀 넘어서는 방식을 쓰거나 정석적인 방법을 거부해요. 왜? 나는 너와 달라. 좀 수준이 다르게 나는 밤에 움직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꼭 어떤 정석적인 기준을 두고 또는 반드시 이래야 해 하는 그런 고집, 이런 고집은 좀 유연하게 일주일 동안은 운용을 해나가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헬스라고 하니까 다이어트 마음을 먹었어요. 난 살 뺄 거야 했는데 막 헬스를 가는데 내 고집으로는 정석적으로는 1시간 꼭 채워야 될 것 같고 근력 운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칭까지 뭐 마사지까지 다 해줘야 몸이 예뻐지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꾸역꾸역 다 넣어서 하려고 하면 어때요? 포기하고 싶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진짜 가기 싫다. 벌써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 중에도 하기 싫어. 다이어트 그냥 때려치고 싶거든요. 그쵸?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래, 출석하는 그 정도도 내가 대단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정석이 아니잖아요. 어쨌건 뭔가 짜여진 구색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서 뭘 하든 일단 출석만 되면 되지 하는 건 어찌 보면 약간 너무 기준이 낮죠. 그쵸? 근데 그런 식으로라도 접근을 하는 게 일주일간은 좀 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서 딱 10분만 뛰고 와야지 5분만 스트레칭 하더라도 나는 성공이다. 이런 생각으로 또는 이런 수준으로 접근을 하시면 더 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요. 페이지의 소주인데요. 이 페이지의 소주가 방금 그런 거예요. 그래, 가서 처음에 스트레칭하고 근력 운동 좀 한 다음에 유산소 하고 뭐 하고 막 계획을 다 짜. 그쵸? 미리 막 준비를 엄청 해요. 막. 그죠? 그리고 하나하나 조심히 막 다루죠. 이 검 아슬아슬한 거를 넘어서려면 얼마나 집중해야겠어요. 그쵸? 근데 아직 어린아이, 페이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더라도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까진 예측을 못하죠. 그래서 한 번 더 유연하자. 요거 말씀드립니다. 유연하게. 건강을 돌볼 때에도 유연하게. 또 정신적인 차원에서
내가 너무 강박을 가지고 걱정을 했던 것도 좀 유연하게. 네. 그래야 이런 새로운 에너지를 잘 소화해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행운의 메시지 뽑아볼게요. 아하! 자, 우리 여러분. 가끔은 좀 내려놓고 내가 신경 쓰지 못한 일상에 좀 신경을 쓰는 것도 좋을 것이다 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Chop Wood인데요. 뭐 청소라던가 정말 평소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서 그냥 빼둔 일 있죠. 그런 일들을 좀 챙길 때래요. 오히려 내가 걱정되는 일 그렇게 몰두하고 그러는 것보다 청소하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일을 하는 데에 에너지가 막 충족되고 하는 그런 경험 하실 거라고 하거든요. 어떤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력하지 마시고 일상에 충실해 보는 거, 요게 꿀팁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 4번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에너지 회복 잘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여기까지입니다.